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만 오면 뭐든지 비싸지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스타벅스 커피, 칠레산 와인, 탄산수, 쇠고기, 수입과일 사 먹을 때 다른 나라에서 사 먹는 것보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 먹는 것이 가장 비싸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 13개 나라 주요 도시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라고 하죠. 35개 제품이 한국에서 유독 비쌌습니다. 전부 다 세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예. 1위 한 곳도 많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닌데. 네. 2부에서 이제 농림축산식품 여인농 차관과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또 이게 가격 결정은 또 업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커피값도 정부가 내려줘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개입할 수는 없다. 이 결정이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제 비싼 것인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내놓은 자료에도 설명이 하나도 없고 언론 보도에도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톨 사이즈 기준으로 서울이 4,100원, 파리는 4,023원, 도쿄는 3,600원, 암스테르담도 3,610원.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리고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은 1,806원입니다. 되게 화나죠. 반도 안 되네요. 예, 반.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자료와 언론 보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값 2008년도 조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서울이 4위였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 3위로 뛰어오르더니 드디어 이제 1등을 한 거죠. 예, 기분 나쁜 1등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거.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대량 드립으로 미리 내리니까 사실은 뜨거운 커피보다 훨씬 더 싸야 되는데 한 잔씩 그렇죠. 뜨거운 커피를 내리지 않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더 비쌉니다. 근데 이유는 있죠. 로얄티 내야 되고 매장 임대료가 비싸다. 인건비가 비싸다. 이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일본 도쿄는 우리보다 더 비싸야 됩니다. 근데 일본 도쿄가 우리보다 훨씬 쌉니다. 일본은 뭐 임대료나 이런 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보다 뭐 도쿄는 훨씬 더 비싸죠. 또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2013년 당기 순이익이 256억 원입니다. 많이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더 벌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는 망해서 문 닫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나는 영업 적자를 해외 지사들이 다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하나 심리학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립스틱 효과 또는 커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비싼 명품을 사고 싶어요. 예. 근데 돈이 없어서 사실 못 사요. 경제적으로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명품은 사고 싶어. 근데 비싸니까 못 사지만 그래도 싼 명품은 있지 않느냐. 아하. 명품인데 싼 거. 그게 이제 립스틱입니다. 예. 립스틱 제일 좋은 거 사봤자 뭐 거기가 거기니까. 커피 나가서 제일 그래도 좋은 데 가서 먹는다. 요런 걸로 이제 명품 소비에 그것도 유혹 같은 것들 또는 그 욕구 같은 것들을 충족시키는 거죠. 이걸 립스틱 효과, 커피 효과라고 부릅니다만.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 비탄력성이라는 게 늘어납니다. 예. 가격 비탄력성이라는 건 비싸면 덜 사야 되는데 그렇죠. 비싸면 더 잘 팔리는 게 이제 가격의 비탄력성입니다. 뭐 명품들이 그런 예가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는 대한민국에서 비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외제 브랜드가 고급 이미지가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있고요. 하는 요인도 예. 있고. 그다음 보면 이제 와인이 또 비싸더군요. 이것도 세계 1위 수준이에요. 칠레산 와인 몬테스 알파 까비네 소비뇽을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이 43,000, 베이징이 27,500원, 예. 도쿄는 23,500원, 호주는 22,000원, 미국, 영국은 우리의 절반, 독일은 그거보다 또 더 낮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우리가. 관세무역 개발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 기준입니다. 이 칠레산 와인 몬테스 알파가 아니고 전체 와인들의 수입 가격, 예. 평균 가격, 세금 물론 치고 옵니다. 레드 와인이 7,600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모든 레드 와인의 평균 가격은 7,600원. 싸게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9,100원. 예. 그런데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리냐면 소비자한테 팔리는 가격을 다시 평균을 내보니까 7,600원이던 레드 와인은 68,500원, 9,100원인 화이트는 54,000원입니다. 이게 수입 원가의 9배, 6배 정도 비싼 거죠. 원가는 싸고 그럼 팔리는 가격은 굉장히 비싼 거네요. 예. 이렇게 값이 비싼 채 와인 값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특정한 와인은 특정 업체만 독점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경쟁이 없어요. 예.
결국 무관세 혜택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한테 돌아가지 않고 수입업자한테만 돌아간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유통구조도 또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있어요. 예. 수입상은 수입은 해와도 소비자한테 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소매상은 소비자한테 팔 수는 있지만 자기네가 마음대로 수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단계를 거쳐야만 소비자한테 돌아갑니다. 3단계를 거칠 때마다 유통마진을 얹어야 되니까 이제 값이 안 내려오는 거죠. 예. 그리고 유통업체가 챙기는 수수료도 비쌉니다. 백화점에서 팔려면 와인에다 20% 수수료 들어가야죠. 백화점에 세워놓을 자기네 직원, 와인 회사의 직원이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죠. 비슷한 이유로 해서 프랑스 와인은 다른 외국보다 우리가 2배에서 5배 비싸게 사 먹고 있고요. 5배나. 예. 백화점에서 와인 사면 그러니까 일단 봉인 거죠. 백화점에서 와인 사는 사람이 제일 바보스러운 겁니다. 예. 또 세금 구조도 문제가 있어요. 수입해오는 술에 세금을 붙이려면 세금을 붙이면 되는데 술값에 세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술값에다가 운임료와 보험료를 플러스 시킨 가격에 세금을 붙입니다. 예. 또 환율이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도 오르는데 수입 원가 오른 만큼 다시 거기에 또 세금이 붙는 거니까 술값은 더 오르게 되는 거죠. 예. 문제는 그런 게 떨어졌을 때 그러면 술값을 깎아주느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건 쉽게 잘 오르는데 예. 내리는 것도 잘 안 내리고. 예. 늘 얼마에 사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고 안 내리는 거죠. 또 탄산수가 세계 2위네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탄산수, 외제 탄산수를 왜 이렇게 많이 마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외제 생수 시장이 국내에서 아직 크지 않습니다. 많이들 사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컨테이너 10대에다 싣고 와야 값이 싸지는데 컨테이너 한 대에 싣고 와서 한 달 정도 팔고 그다음 거 또 사오고. 공급이 부족하다. 예, 공급이 너무 조금씩 들여오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한꺼번에 1년치 사다가 잔뜩 쌓아놓고 팔면 값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사와서 파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과정상의 문제고 파는데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수입산 탄산수 음료의 수입 원가는 판매 가격이 얼마 정도냐면 10분의 1입니다. 예. 페리에 가끔들 드시는데 페리에 플레인의 경우 통관 금액이 100ml당 135원. 그러니까 매장에서 파는 게 330ml짜리니까 예. 한 400원 정도죠. 그러니까 400원짜리를 얼마에 사십니까? 커피숍 가보면 3,300원, 3,500원, 4,000원까지 예, 올라갑니다. 예. 통관 가격은 비싸다 할 수 없지만 유통된 뒤에 매장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예. 값이 싼 국산 생수하고 비싼 수입 생수 최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봤더니 150배 정도 나더군요. 150배. 와. 그럼 뭐 엄청난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비싼 게 이제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쇠고기값, 돼지고기값 또 굉장히 비싸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쇠고기값, 돼지고기값도 세계 1위로 나왔죠. 이것도 유통 과정에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산 등심과 삼겹살이 사 먹는 값이 다른 나라에서 등심 사 먹고 삼겹살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높아서 1위입니다. 예. 수입산 등심도 3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소를 갖다가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예. 산지 수입상을 거쳐서 우시장으로 가서 중간 도매상을 거친 다음에 도축 해체업자를 만나고 가공업자를 다시 만난 다음에 다시 수집상이 거둬가지고 정육점으로 넘기면 예. 소비자가 사 먹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유통 구조를 거치니까 유통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사 먹는 소비자는 엄청나게 비싸게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을 구조를 개선해 주는 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인 거죠. 네, 유통구조 개선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우리 국민만 소위 호갱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